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내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뭐 주말을 지내면서 탄핵도 가결이 됐고, 탄핵이 가결이 됐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탄핵이 가결이 됐고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시장 같은 경우에 뭐 큰 변화도 없고, 그리고 뭔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빠지니까 야, 이거 많이 올라간 건 맞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 누가 봐도 사실상 이 맞는 내용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딱 결론 내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있죠. 바이오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끝나는 건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24년도에는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을 포함한 뭐 펩트론이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고,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리가켄바이오나 유한양행이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23년도에는 에코프로가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죠. 23년도에 3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이거 한 70% 이상 빠진 거잖아요. 근데 23년도 초반에는 어땠어요? 15배 올랐어요. 1500%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알테오젠하고 많이 올라서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간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9년, 20년, 21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5배, 1500%가 올랐습니다. 그 가격대를 딛고 다시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올라가는 15배의 시세에는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간 겁니다. 왜? 주가가 더 빠르니까. 그럼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자고요. 19년부터 실적이 어땠는지. 제가 이 상승의 2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주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급등락을 하잖아요. 이 급등락을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완전히 끝나는 구간인지를 우리가 최소한 파악하자고요. 이걸 딱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19년 빼고 20년 봅시다. 600억 영업이익 기준에서, 그 다음에 22년도에 봅시다. 6천억. 그쵸. 뒷자리 떼고 딱 10배 실적이 좋아졌죠.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도에는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결과고 22년도에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23년도에 더 잘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대는 앞으로 온다는 게 사실상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맞고 이게 틀린 건 아니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율주행 진짜 사람이 핸들이나 뭐 페달 같은 거 밟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합니다. 이 실제 그냥 지금 구현되는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연기관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최소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그 자동차의 50%는 2030년 이전이라도 아마 변경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가격이 반영했기 때문에 15배씩 거의 5년에 걸쳐서 2년 오르고 1년 오르고 이러면서 15배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이 두 번째에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봐도 그렇죠. 하이닉스 보면 어떻습니까? 23년도에 100%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100% 올라간 거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50조 이상 올라간 겁니다. 50조면요. 지금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 300조 정도 되는데 300조의 6분의 1이에요. 그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기당 2조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올해 실적 좋아지죠. 근데 올해 주가 어떻습니까? 내려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도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적 확인하는 과정이 언제예요? 25년 말입니다. 그때 돼야 흑자 전환으로 바뀌어요. 아직까지 키트루다 SC가 상용화 단계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1월 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실제로 박순재 대표가 1월 달에 뭐 좋은 얘기도 많으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주가가 이걸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근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잖아요. 야,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30조 이런데 실적 적자야. 15조 이런데 실적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절대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적이 언제 전환될까? 그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알테오젠 매매를 하시는 분들 형인우 대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앤그로스 대표죠. 보세요. 알테오젠 주식 1조, 슈퍼개미, 엔솔바이오의 100억 투자. 이유 3자 배정 유상증에 참여했다. 할인율 30%, 발행가액 8,470원, 기술이전 퇴행성 디스크 신약 3상 결과 내년 2분기 발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형인우 대표가 8월 달에 알테오젠 주식 대략 한 0.3%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하락할 때 또 산 거예요. 이 하락할 때 뭐가 있었죠?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소송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 빠진 거예요. 그쵸? 물론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소송이 이제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왜? 주가 반영 끝났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형인우 대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나왔었냐면 업종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던 그런 구간인데 시장이 박살나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근데 미국 지금 경기 침체가 왔나요? 안 왔죠. 그렇죠. 미국 시장의 주가는 지금 나스닥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좋아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만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좋잖아요. 근데 소송을 한번 계기로 조정을 한번 준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인우 대표가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시장이 하락하면서 형인우 대표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알테오젠을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조정받을 때 정확히 매수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매매는 못 합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4.3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치 금리 한번 볼게요. 4.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고요. 다시 4.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인데요. 경기인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금리, 인하, 속도 이걸 더 디테일하게 보면 금리, 방향에 대한 속도 금리 올라갈 때는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에 대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금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에 대한 속도 그럼 국채금리는 내려갔다가 기준금리 늦게 올라온대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국채금리는 변동을 해요. 국채금리는 매달 미국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는 변동을 하고 미국 국채금리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국채금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오 종목군에서 바이오는 자금 조달을 해야죠. 지금 사실상 알테오젠은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년이 되면 내년에 당장은 아니고 내후년부터는 연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머크에서 그게 들어와요. 로열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빅파마가 한국의 바이오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로열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 로열티를 준 게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는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3세대 면역 항암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머크의 목적 자체가 알테오젠에서 만들어놓은 SC 제형 ALT 비포하고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20년간 유지됩니다. 20년간. 그러면 20년 동안 알테오젠 올라가면 이게 아니라 선반영 되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단계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가 25년 말까지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금리도 높아져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4.75%. 4.75%에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하락시키는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금리를 더 이상 높아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4%까지 올라와 있는 이때 알테오젠이 30만 원 초반이라면 지금이 저점입니다. 등락 줄 수 있어요. 등락하는 구간에서 뭐 금리가 뭐 4.5%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흔들리는 정도?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코스닥이 장기 이평선 다 이탈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 밑에 보이죠?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격 판단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바이오를 보유할 건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서도 바이오를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저는 이 종목군들이 바이오의 핵심이라고 보고, 여기서 더하자면 펩트론, 더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뭐 ST팜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말고는 여기서 더하자면 주도주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조선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화장품, 뭐 실리콘2, 그쵸, 이런 종목군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폭이 좀 커졌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을 볼까요? VT,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VT 신고가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가격을 보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투매는 동참하면 안 된다. 절대 동참하면 안 되고 반등 확인 후에 매매가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할 때 같이 붙어서 무조건 매수해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급등했지만 한국 반도체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등하려면. 그리고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렸지만 환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코멘트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봤을 때, 그쵸? 기본적으로 저는 가격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실제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어때요? 두산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구간, 지금 또 올라왔죠? 또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이제 시장까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마다 매수를 하죠. 떨어질 때 매수하지 않죠. 지금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자마자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기서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인데 어때요? 확인하자마자 매수한 결과 70%대 수익 구간 모두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공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요 번호로, 그쵸?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가격을 잡고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고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면 다른 주도주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가격대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말,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2주 지나면 이제 24년도가 끝나는데, 이때 어떻게 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1월 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월 달에는 시장 좋을 겁니다.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